이게 멀티뷰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1, 2, 3, 4에 무선 소스가 들어와서 자, 이게 대기 화면, 이게 지금 송출되는 화면. 해서 눌러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스위처가 제일 중요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위처에서 원하는 화면을 온라인 송출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온라인 송출에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이 수리검 같이 생긴, 이 표창 같이 생긴 프로그램 다들 아시는 OBS, 그리고 이 삼각형이 요거는 프리즘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OBS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이버에서 초기에 커머스를 할 때는 저희는 무조건 핸드폰으로만 원칙으로 합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회해서 방송하는 그 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도 화면도 막 훅훅 바뀌고 이미지도 막 띄우고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으로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프로그램도 열어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그널 플로우인데요. 여기 비디오 스위처와 카메라 사이에 여러 가지 부가 장비들을 연결하거나 또 스위처와 온라인 송출, 출력 화면 사이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소스를 각각 녹화하고 싶다 하면은 이 사이에 레코더 연결하고 스위처로 그 다음 소스 넘겨주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 소스에 좀 부가적인 장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선 송수신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없어야 하는, 지금 이 카메라도 안테나 있죠. 이 장비를 통해서 이 스위처로 무선으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하단에 있는 건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주로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네, 이 님버스라고 하는 회사 이제 국산 장비로 지금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대체로 조금 고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신청서를 봤는데 드론 화면은 어떻게 띄우는지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드론 조종기에 따라서 HDMI가 있는 조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하는 사람이 스위처 쪽에 가서 조종을 해서 화면을 스위처로 받아오곤 합니다. 솔직히 이런 환경들이 우리가 프로덕션, 작은 프로덕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작은 구성, 네. 이건 소규모 프로덕션 혹은 그 라이브 커머스 혼자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만 캡처보드를 이용을 해서 OBS는 프리즘으로 컴퓨터 화면 모니터 보면서 방송 송출할 수 있는, 이게 최고 간단한 구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대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야마 MGX에 보면은 HDMI 이 캡처 카드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와 영상을 하나로 하실 때는 MGX 같은 제품을 쓰면 좋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카메라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따로 쓰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오디오를 넣어서 스위처로 받습니다. 그런데 MGX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방송할 수 있다. 이게 아마 가장 심플한 구성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2대, 3대 이렇게 쓰고 싶다 하시면 이런 요즘 작은 채널을 가진 비디오 스위처도 많이 나오거든요. A10 미니라고 하는 제품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고 4채널짜리 카메라 4대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쓰셔서 멀티뷰 화면도 볼 수 있고 온라인 송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장비 구성이 제일 저렴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우실 겁니다. 요거는 제가 좀 참고 삼아 알려드리려고 제품 넣었는데 이게 4채널짜리, 8채널짜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는 스위처를 쓰시거나 이런 식으로 장비군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기 이따가 시원룸 가보시면은 욜로박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얼핏 보기에는 태블릿 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HDMI 케이블이 꽂혀요. 그리고 제가 신천지를 얼핏 봤을 때 야외에서 방송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야외에서 방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욜로박스 제품을 참고하시면 좋은 게 아래 SD 카드 들어가고 유심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심.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카메라 여러 대 꽂고 어디서든 방송할 수 있는 스위처 기능도 있고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이런 장비들이 요즘 조금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은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의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진 않고 기존에 그대로 카메라 입력 받는데 그걸 이게 지금 컴퓨터에 연결하는 칩셋이에요. 그래서 이 칩셋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vMix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OBS나 vMix나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vMix는 방송에 조금 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LCK 경기 같은 경우도 주조실로 화면을 보낼 때 OBS 말고 vMix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주조실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선수들 그 숙소에서도 vMix 프로그램 이용해서 카메라 받아오고 게임 화면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주조실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 기반 이런 장비 이거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어려운 거는 잘 모르겠고 쉽게 그냥 방송하고 싶다 하면 이 구성 네, 카메라 한 대 대신 네, 카메라 한 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 좀 여러 대 쓰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구성 이게 가장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케이블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스위처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은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크선 규격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연결할 때 영상 장비는 여러 가지 케이블 규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SDI라고 하는 케이블 규격이 있는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SDI라고 하는 케이블 규격은 전문 방송에 사용되어지는 규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규격에 따라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업체에서 뭐 제작을 해서 케이블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4K 전용 케이블입니다 하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케이블 규격에 따라서 뭐 일반 되게 얇은 것도 가까이서 쓰면 4K 나오거든요. 4K 전용 케이블 이런 거는 사실 불기 나름이지만 적합하지 않다 해서 케이블 등급에 따라서 이제 전송 가능 거리, 지원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SDI 케이블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DI 케이블은 이렇게 딱 꽂아서 돌리면 돌려도 안 빠집니다. 네. 커넥터가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안 빠져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케이블이고 중계, 생방송 같은 현장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조금 계륵 같은 케이블입니다. 네.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많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5m 저는 5m 이상 쓰게 되면 HDMI 별로 안 쓰고 싶어요. 왜냐면 신호가 깜빡이거나 튀거나 에러가 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긴 케이블을 써야 된 HDMI를 써야 된다 하면은 하이브리드 혹은 뭐 광 이렇게 액티브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 케이블들은 케이블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블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DMI를 가지고 조금 큰 중계를 한다. 그러면 조금 좀 걱정됩니다. 왜냐면 이게 HDMI가 연결된 장비 중에 하나를 뽑으면 전체가 깜빡일 때도 있고 되게 이슈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HDMI고
비디오 스위처는 XDR을 쓰는데 이거 못 쓰겠네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컨버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격이 다른 장비들을 연결할 때는 SDI 쓰는 장비들은 HDMI로 바꿔주고요. HDMI 쓰는 장비들은 SDI로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메라도 혼용해서 스위처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지켜줘야 하는 그런 룰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음향에서는 뭐 개인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그런 기본적인 룰이 있잖아요. 네. 영상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룰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스위처의 해상도를 HD 해상도를 쓰고 뭐 60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 카메라서부터 디스플레이까지 그걸 다 일치시켜줘야 돼요. 네, 가능하면. 네. 근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카메라 꽂았는데 왜 안 나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는 사실 그 카메라 말고 스위처 장비에 스케일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너가 나한테 뭘 주든 난 다 받을 거야.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A10 미니 자체에서도 스케일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 카메라 해상도 다른 거 넣어도 인식해요. 화면 뜨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컨버터를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게 무려 2020년도까지만 해도 비디오 스위처 자체에 이 옵션 맞춰주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무조건 뭐 맞춰줘야 되는 60프레임 옵션을 맞춰줘서 넣었는데 그런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컨버터를 썼거든요. 이거 컨버터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하거든요. 이 컨버터를 써서 보면은 그 핀이 있어요. 핀으로 여기 숫자에 맞춰서 예를 들면 P60 그러면 861번을 ON으로 올리면은 얘가 무슨 소스를 입력받든 간에 1080을 60으로 신호를 내보내죠. 근데 이제는 이 컨버터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스위처에 이런 크로스 컨버터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요. 정말 자주 드물게 무슨 문화회관 이런 데 가면 엄청 오래된 프로젝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꼭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냥 신호 이렇게 넣으면 인식 못해요. 옛날 그 타브 무거운 TV 있거든요. 그런 TV에 스위처 신호 넣으면 못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항상 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현장 가서 꽂았는데 안 나온다? 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로스 컨버터 가져와서 꽂으면 화면 들어오곤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썼습니다. 이게 SDI라고 하는 케이블을 사용을 하는 장비에는 규격이 약간 크게 보면 두 가지 규격이 있어요. 레벨 A, B 이런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영상 스위처에서 화면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또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컨버터를 통해서 A냐 B냐 이걸 매칭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 뭐 사실 요즘은 거의 쓰이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오래된 데 간다 하면 챙겨가야 되는 그런 컨버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인데요. 저는 무선 인터넷을 일할 때 사용 안 합니다. 네. 와이파이로 방송을 하지 마세요. 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그때그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 062 설정 들어가서 그 와이파이를 가려버립니다. 비번을 바꾸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조건 유선입니다. 무조건. 이건 진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저는 유선 쓸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러 왔는데 현장에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근처에 있는 뭐 전봇대든 어디든 거기 건물에 물어봐서 혹시 뭐 회선 뭐 들어오냐 그래서 물어보고 만약에 저희 KT 들어옵니다 하면 KT에 전화해서 저희 이날 스트리밍 할 건데 뭐 100메가든 500메가든 끌어올 수 있을까요? 전화하면 해줍니다. 네, 그날 당일 그 사용료만 받고 그렇게 해서 송출을 하거나 아니면 본딩이라고 하는 이 장비 있거든요. 이런 장비. 이 장비에 유심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인터넷을 되게끔 해줘요. 근데 이 본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장비를 가져오시는데 3사 유심을 다 넣고 다니세요. SK, KT, LG. 그래서 이 본딩이라고 하는 장비가 그 체크를 계속해서 조금 속도가 좀 떨어진다 하면 바꿉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방송할 수 있고 최근에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허가가 됐죠. 그래서 스타링크를 이용을 해서 벌써 라이브 중계를 하는 팀들이 보이곤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라이브 중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OBS를 많이 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설정 것들을 좀 공유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캡처해봤습니다. 방송 설정 메뉴에 먼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 뭐 숲이 됐든 뭐 다른 트위치가 됐든 뭐 이런 플랫폼에 RTMP라고 하는 고유의 값들이 있잖아요. 변성하는 값들. 그 값에 맞춰서 연결해주면 되고 유튜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OBS에서 계정 연결을 해줘요. 네,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용이 많네요. 출력 탭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300만 원짜리 뭐 컴퓨터를 맞췄다고 칠게요. 그래픽카드 조금 더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스트리밍 할 때 인코더 설정을 X264로 하면은 그 비싼 그래픽카드 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트리밍 할 때 컴퓨터 사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CPU, GPU, 그래픽 이렇게 두 가지인데 X264 같은 경우는 내장 그 CPU만을 사용해서 인코더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싼 그래픽카드를 낭비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트리밍을 할 때 인코더를 뭘로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뭐 엔비디아, NVENC 이런 게 있다면 일단 이거 누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드웨어일 경우 하드웨어가 이런 그래픽카드예요. H264를 꼭 사용하시죠. 스트리밍 하실 때. X264는 그냥 CPU 가지고 송출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H264로 방송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밖에 비트레이트 설정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또 보여드릴 텐데 키프레임 설정은 유튜브에서는 기준을 2세컨으로 잡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송출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따라서 조금 다들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비트레이트인데요. 비트레이트는 화질을 결정을 해주는 그 파라미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유튜브에서는 1080p에 60프레임으로 방송할 경우 4000에서 12000을 비트레이트로 쓰라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레이트가 높으면 화질이 좋을까요? 네. 비트레이트가 높다고 화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냥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플랫폼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트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트위치 코리아가 있을 때 트위치 코리아 쪽에서 듣기로는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비트레이트를 막 2만씩 하시대요. 그러면 그게 쌓이면 이제 트위치 서버가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스트리머는 비트레이트가 제한되기도 하고 트위치 코리아가 지금 한국에서 철수했죠. 그 데이터 그 비용을 감수할 수 없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의 비트레이트를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1080 60p로 방송을 하기가 조금 불안한 현장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인터넷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30p로 내려서 최소에 맞춰서 3메가 이렇게 해서 비트레이트를 맞춰서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디오 탭인데요. 비디오 탭에서는 뭐 특별한 설정은 필요 없고 그냥 1920, 1080 우리 60프레임 방송 하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FPS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처의 설정 값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다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이 조금 막 버버버버 한다던가 오디오가 좀 튈 수도 있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현장을 시공을 하고 일을 하면서 자주 받는 전화가 있습니다. 저희 이 캡처보드를 샀는데 1080이 인식이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80 P60을 쓰려면 데이터 전송이 USB 3.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컴퓨터에 USB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무데나 꽂습니다. 그러면 720밖에 방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본체 뒤에 확인하시고 파란색 포트 있습니다. 파란색이랑 빨간색, 뭐 검은색 이런 포트 위주로 케이블을 꽂아야 우리가 훨씬 좋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오디오 탭 같은 경우는 저는 OBS를 쓸 때 설정에 있는 이 오디오 리스트를 다 비활성화합니다. 네. 이거를 비활성화하는 이유는 이게 데스크탑 오디오가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 할 때 무슨 경고창 같은 거 잘못 띵 라이브가 나옵니다. 카톡 나옵니다. 다 꺼요. 다. 네. 이게 운영자가 미숙할수록 그런 사고가 많아요. 네. 이게 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한창 야노자 광고 할 때 막 초특가 이런 노래 나오고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그런 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유튜브 음악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이제 좀 켰다가 광고 나가고 오디오 송출 나가고 끄세요. 네, 끄시고 그럼 오디오 어떻게 추가합니까? 네, 소스에다가 오디오 쓸 것만 추가하세요. 쓸 것만. 네, 여러 가지 오디오 추가해봤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만약에 연결해서 MTX 오디오를 쓰겠다. 그것만 추가해서 쓰십시오. 네, 그러면 오디오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윈도우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에게 비디오 캡처 장치를 추가하잖아요. OBS를 쓰실 때, 카메라도 뭐든 캡처 장치를 쓰실 때, 캡처 장치 추가하실 때 여기 옵션에 좀 내려보면은 오디오 장치, 오디오 출력 방식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 오디오 장치 요거 체크하시고 하면은 밑에 오디오 장치 탭이 열려요. 여기서 MGX는 MGX 내가 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든 설정을 하나 딱 눌러주시면은 비디오 장치 탭에 그 비디오 캡처 장치랑 같이 오디오 채널 하나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온라인 방송으로 뭐가 막 소리가 나는 것 같아 하면 얘만 보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한 트랙 꼭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걸 명시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OBS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겨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야 다음에 예방을 하잖아요. 물론 라이브 스트리밍 하기 전에 몇 번 연습해야 돼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방송 바로 시작해서 망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뭐가 막 깜빡이고 빠지고 안 나오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면서 뭔가 사고가 났다 하면 OBS에 통계 탭을 보세요. 통계 탭에 예를 들면은 막 화면이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스트림이나 녹화 쪽에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면서 아니면 여기 위에 메뉴에서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면서 프레임이 몇 프레임 손실되었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되거든요. 네, 이것도 어렵다. 나 이것도 잘 모르겠다. 통계가 오고 무슨 프레임이 어떻게 됐다고 나 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OBS 상단 메뉴에 보면은
로그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예, 이런 로그, 기록입니다. OBS 프로그램을 쓰면서 내가 뭘 클릭했던 간에 모든 기록들이 남아요. 폴더에 보면은. 그러면 이 로그를 열어보면은 봐도 모르겠죠? 네, 좀 헷갈립니다. 이런 그 모든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모든 게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분석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챗 GPT, AI가 이런 거 분석을 되게 잘해주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방송에 해당하는 로고들을 챗 GPT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보내서 오디오랑 이거 진짜 실제로 어디 현장에서 오디오랑 싱크가 계속 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서는. 근데 스트리밍 할 때는 계속 튀어요. 싱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AI한테 분석을 맡깁니다. 분석을 맡기면 AI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뭔가 USB가 튀는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봐도 USB 캡처 장치가 불안정하대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방송이 계속 오디오랑 영상의 싱크가 안 맞았던 거죠. 이게 아니나 다를까 컴퓨터 본체에 보니까 뭘 되게 많이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3.0이어도 주변에 뭔가 많이 꽂혀있고 컴퓨터에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다 하면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영상이랑 싱크가 계속 틀어졌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한 적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OBS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 통계, 로그 확인 이 과정을 꼭 겪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소소하게 뭐 비용이 발생하는 중계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스위처들이 초기에는 에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멀쩡한데 막 끊기거나 아니면 극단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위처를 껐다 키면 잘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꼭 한 번은 생겨요. 그랬을 때 OBS에서 방송을 끊어요. 잠깐 송출을 끊어요. 과감하게 끊습니다. 끊으면 OBS가 한 2분, 유튜브 서버가 2분에서 5분 사이 정도 빠르면 좋습니다. 그 스트림을 없애지 않고 기다려줘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스위처든 컴퓨터든 재빠르게 재부팅합니다. 그렇게 재부팅하고 다시 스트리밍 연결하면 그 스트리밍이 없어지지 않고 이어갑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이거 화면이 멈췄지? 이거 뭐지? 이러고만 있어요. 물론 컴플레인 받습니다. 근데 앞으로 있는 방송 망칠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판단해서 잠깐 방송 끊고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